지금 요약집이 와 있는데 나중에 요약집 이런 구입해가지고 그 요약집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집이 안 되면 책을 놓고 이렇게 같이 믹서를 시키면 되고.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고 해봐요. 합격할 수 있다. 자, 지금 여러분 그림을 38페이지를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조세 불복 청구라고 있습니다. 이 조세 불복 청구라는 거는 우리 납세자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거 열받아서 못 하겠다, 이 신청을 해서 그 법적 판단을 갖다가 취소를 시키거나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권리를 갖다가 되찾는, 재산권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불복 청구다. 이른바 우리 납세자의 구제 원칙에 들어갑니다. 구제. 구원시킨다, 구제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면은 제일 앞에 뭐가 있냐 하니까 이게 불복 청구인이라고 그러죠. 불복 청구인이 바로 우리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래 내가 세금을 내는 걸 우리는 본래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그 부족분을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세금을 내주고 2차적으로 내주는 사람이 제2차 납세 의무자라 그래. 잘 들으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장을 갖다가 인수를 했죠. 샀어요. 그런데 전 양도인이 사업상 관계되는 조세를 갖다가 다 낼 수도 있지만 못 내는 게 많습니다. 왜냐? 잘 안 되니까 팔았지. 잘 되면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럼 안 된다는 건 돈을 그만큼 깨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받을 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꿀꺽 삼기다가는 그건 채워버려. 상당히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럼 전 소유자가 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밀렸어요. 안 냈어요. 통지가 여러 번 사업장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를 하겠죠. 매도인한테. 사장님 왜 전에 사업과 관계되는 조세를 안 냈네요. 이때까지 깨먹었으니까 세금을 못 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분의 세금을 자기 재산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1억이 밀렸는데 그 양반의 재산은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걸 다 팔아서 정산을 하더라도 2천만 원 남았지. 그거는 여러분 매수인, 양수인이 나머지 세금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 네. 제2차 납세 의무자도 불복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은 바로 납세 보증인. 여러분 빚 보증도 있듯이 채무 보증인이 있듯이 세금도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그릴 필요 없죠. 책에 그대로 보고 설명을 듣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의 신청이 있어요. 무슨 신청?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이 있어요. 그럼 이의 신청은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국세는 대부분 세무서장한테 합니다. 누구한테? 세무서장. 그 다음 지방세는 누구한테 이의 신청을 하는 거냐?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시, 군, 구청장한테 여러분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국세는 현재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면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줍니다. 해결을 해줘요.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을 하면. 그리고 지방세는 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해주냐 하니까 결정을 해줄 때 바로 90일 이내에 해줍니다.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라는 게 여러분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니까 심사 청구를 합니다. 무슨 청구? 심사 청구. 자, 심사 청구를 하는데 그러면 심사 청구는 역시 국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니까 국세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국세청장. 심사 청구. 지방세는 누구한테 하느냐? 일반적으로 도지사한테 합니다. 누구한테? 도지사. 또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하면 광역시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는데 해결을 해줘요. 변경시켜달라면 변경을 시켜주고 취소하라면 취소시켜줍니다. 해당하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뭐냐니까 결정은 바로 이것도 90일 이내. 며칠 이내? 90일 이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할 수 있냐니까 여러분이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무슨 청구? 심판 청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뭐 상고심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듯이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니까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이건 조세. 그러니까 지방세, 국세 다 모아서 심판원장한테 합니다. 조세 심판원장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 이것도 결정은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전부 90일 이내입니다.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자, 그래도 해결하는데 마음이 안 든다. 속된 말로.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법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원에 갑니다. 법원. 법원은 대부분 이건 무슨 소송입니까? 행정소송이죠. 이 문제는. 행정상의 문제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에 갈 수도 있고 여기서 1로 갈 수도 있고 1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막 성질 급한 이 경상도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냐? 보따리 싸갖고 바로 막 법원을 바로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청구를 하는데 이걸 안 날로부터 청구를 하는데 이건 전부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전부 청구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청구는 90일 이내. 청구는 90일 이내. 청구는 90일 이내. 전부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그만 뭐만 공부를 하면 되겠느냐, 이 표를 다 이해하면 좋죠. 좋은데 시험에서는 어차피 가 찍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가 찍을 수 있는가 하는 학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간은 며칠이다라고 외우세요. 결정과 청구 기간은 전부 90일입니다. 결정과 청구 기간은 전부 며칠? 90일. 청구 기간과 해결해 주는 기간이 90일이. 그런데 유일하게 뭐만 30일이다? 국세 이의 신청에 결정을 해주는 기간이 30일 이내고 나머지는 전부 90일입니다. 그렇죠? 뭐만 외우면 되노? 30일, 90일만 외우면 돼. 국세 이의 신청 결정 기간 며칠? 30일. 날짜만 외우면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결정 기간과 청구 기간은 전부 며칠? 90일. 이제 공부하기 쉬워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30일, 60일, 90일 이래가지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세법이 상당히 좀 많이 단축이 돼서 상당히 쉬워졌는데 우리가 90년대 공부할 때는 상당히 세법이 어려웠습니다. 머리 나쁘면 다 집에 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간편하게 됐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뭘 알아둬야 되냐니까, 자, 주목하세요. 잘 들어. 난 또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잉? 자, 집중 딱 하고. 자, 여기 보면, 이 신청을 했는데, 통지가 안 와요. 며칠 안에? 30일이나 90일 안에 해결을 해갖고 나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해줘. 이 기간 안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통지 이전에 상고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즉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더라도 통지 받기 이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심사 심판 청구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국세는 요게 필수적 절차라. 무슨 적 절차? 국세에 이의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심사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 가야지 바로 직행을 못 한다고. 이거는 선택적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거는 임의적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적이고, 이거는 국세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서 법원으로 가야지 바로 법원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당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부당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잘 듣습니다. 국세는 필수적 절차에 이게. 그러면 지방세는 말이 없잖아요. 지방세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질 급하면 바로 그냥 직행이 가능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는 절대 바로 갈 수 있다 없다? 국세는 X입니다. 바로 자료 갖춰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못 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밀렸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갖다 압류를 해간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한 재산 처분이죠. 그죠? 또 여러분이 세금을 계산하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세금이 5억이나 나왔어. 부당하죠? 그런 경우에 이런 신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납세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구제정책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불복 청구에 대한 의의가, 그게 지금 현재 국세 기준도 있고 지방세 기준이 있는데 차이점은 요겁니다. 전부 똑같이 행동이 똑같고요. 차이점이 뭐냐? 요거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절차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세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30일 안에 해주고 지방세는 무조건 90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30일이지 나머지는 전부 결정과 청구 기간은 며칠? 90일. 요거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한번 보세요. 그 38페이지 보시면 그 어디를 보냐 하니까 여러분이 그 청구 대상에서 밑에 지금 1번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국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지금 기록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게 전부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게고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총칙들입니다. 총칙이 다 기본법 사항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위법 동그라미 치고, 부당 처분이라는 건 과다한 처분이죠. 이 처분이라는 건 팔았다 있는 게 아니고 과다한 결정입니다. 과다한 결정. 행정 처분이에요. 자, 이런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금이 1억짜리가 밀렸는데 건물 100억짜리를 압류를 해간다든지 이런 거는 참 부당한 처분 아닙니까? 위법 처분이죠. 누가 봐도. 뭐 10억짜리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00억짜리는 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런 부당 처분. 본래 세금이 1,000만 원인데 5억이다. 이렇게 때리는 거는 부당하다 이거예요. 이런 처분을 당했을 때, 자, 그 처분을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변경 좀 해주시오 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 바로 조세 불복 청구라. 그래서 이 조세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묶어서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조세, 국세, 지방세 묶어서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국세만 그런 거예요. 지방세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표가, 그런 내가 딱 공부하기 좋게 딱 해놨죠. 예. 그래서 요 두 개, 그 감사원법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요 두 개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 시험에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전부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서 좀 봐야 되나 하니까, 지방세 불복 청구란에 가면은, 정리를 좀 봐야 되겠는데, 자, 4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며칠? 41페이지. 했습니까? 자, 한번 보시면은, 이 신청,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이 일어나죠. 앞에는 국세고요. 지방세인데, 내용이 똑같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 청구 사유를 구비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신청 기간은 며칠이다? 포인트는 요거지. 이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맞죠? 예, 그거만 정리,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딱 쳐놔놓고 그거 정리하고 2번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가서 가로 3번에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지. 자, 그러면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결정 또는 그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결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심사 청구를 하거나 또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한다. 이 말은 바로 이 시장 군수에 했던 걸 갖다가 심사 청구할 때는 도지사한테 하는 기고, 국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고요. 또 이 신청을 한 자가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지방세든 국세든 전부 다 조세 심판원장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며칠 안에 하라? 그렇지. 90일이다. 요것만 알면 돼요. 뭐 60일이다. 이래 나오면 틀리는 게 이게.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 공부하는 요령을 딱 알아라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잘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봤어요? 자, 결정 기간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바로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신청했지만은 국세는 30일 안에 통지도 안 해주고 지방세는 90일 안에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지를 안 해주면 이건 무시하고 바로 그냥 심사 청구,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 이게. 꼭 이걸 결정 받고 나서 청구하는 게 아니야. 결정 기간이 된데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안 해주면 납세무자는 열받지.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다른 상고심 청구도 가능하다. 가능할 수 없다. 가능하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라.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했지. 자, 그래서 할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안에 또 한다? 90일 내에 지방세는 도지사한테 하고 국세는 나중에 국세청장한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방세법에 있는 거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보면 어느 게 요거는 이제 시군세는 또 시장 군수한테 되겠지. 도세가 있잖아. 도세는 또 도지사도 될 수 있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거는 어차피 90일 안에 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었지. 이거는 공부를 할 대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도세는 여기 도지사가 나오고요. 도지사. 또 이쪽은 나중에 행자부 장관이 나옵니다. 얘는. 도세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시군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봐서 도지사라 그러지. 그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려난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대상자는 무시해도 좋아요. 신청 기간만 암기를 해놔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세는 도지사한테 하는 기고 시군세는 시장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는 게 뭐 그냥 가서 동그라미 잘 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구 기간의 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걸 잘 보시면 이것도 국세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도 똑같고 국세 똑같아요. 세목만 그럴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잘 봅니다. 이 신청인이나 또 심사 청구인 또는 심판 청구인이 자, 재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나옵니까? 줄자 긋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할 수 있다? 14일, 2주죠. 14일 이내에 이 신청도 가능하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부 90일 안에 기간을 지켜야 청구를 해야 효력이 있는 기거든요. 근데 이 90일이 되는 날에 여러분이 구청이 여기에 있어. 여러분 집은 여기에 있는데 강이 있단 말이야. 전부 일로 이제 다리가 있으니까 가겠지. 비가 많이 오고 이게 떠내려가 부서. 천재지변이야. 그런데 90일이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야. 그렇지? 그러면 90일을 시간을 못 지킬 때 지나서 여서 재해가 일어나면 14일 기간을 더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총 며칠이 되노? 90일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그렇지 104일.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가면 그 걸려서 기한을 못 지켰다. 그러면 2주 안에 재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말이고 그것만 여러분 정리해 놔놓고 그 다음 보정기간이 있습니다. 무슨 기간? 보정기간. 자, 요거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국세와 지방세가 똑같습니다. 요 파트는 지금 설명하는 게 자, 보정기간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봐요. 충분한 서류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갖춰서 법적 부당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지. 열만 판다고 입만 갖고 들어간다. 이래갖고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나 세무서장이 떡 받아보니까 이 양반의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해. 다시 분명한 입증 자료를 더 가져오시오. 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걸 며칠을 주느냐? 이 속된 말로 서류 보충 기간입니다. 서류 보충 기간. 서류 보충 기간을 20일을 주는 겁니다. 며칠을 줘? 자, 이거 국세, 지방세 같은 기간이다. 똑같이 준다고. 자, 주목해. 그러면 그러면 청구 기간이 90일을 뒀는데 이 20일은 이 90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가 발생하겠지. 보정 기간은 여기에 안 들어가. 따로따로 주는 기간이다. 한 번 더. 보정 기간은 미비한 서류를 보충하는 기간이라고. 이때 미비한 서류 보충하는 기간이 20일인데 20일인데 그 20일은 90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따로따로 보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까지 여러분이 그것만 딱 또 정리해 놓고 공부 딱딱 시험에 나올 거면 해. 자, 그 다음에 청구 효력이 있어. 청구 효력 7번에 그래서 자, 이거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지방세, 국세 이런 지금 설명은 똑같은 거야. 차이점 요거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자, 여기서는 또 어떤 뜻이냐 하니까 자, 이 신청을 했고 심사 청구도 했고 그래 했잖아. 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봐라, 일로 갖고 일로는 못 온다. 하살표가 없지. 요거는 각각이라. 심사 청구, 심판 청구는 못 해. 요거는 요걸 해서 법으로 바르고 요걸 해서 법으로 봐야지. 이어서 일로는 못 온다 이 말이야. 이어서 일로도 못 가고. 아시겠어요? 네, 그거는 알아두고. 자, 그런데 잘 봐. 이어서 뭐냐? 요 청구 효력은 여러분이 행정, 집행, 부정지라 그래.
뭐라고? 행정 집행 부정지라 법률 용어로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목해. 이의 신청했잖아. 에? 심사 청구했지? 예. 그러면 이거 결정 받기 전에 쫓아가서 이걸 할 수도 있다 했잖아. 방금. 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놓고 또 이거 했으면 이거는 없어지느냐? 아니면 계속 존속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이 신청한 거는 이 신청대로 행정 집행을 그대로 해 나가고 정지하지 않는다. 부정지라. 심사 청구한 거는 심사 청구한 거 그대로 결정해 나가는 거라. 각각 따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자, 이 신도 심사 청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 결정 나기 전에 이걸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집행을 해 나가고 심판 청구는 또 심판 청구대로 부당성을 여러분이 행정 집행을 해 나간다. 각각으로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신청에서 심사 청구했다 해서 이 신청 사유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대로 집행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집행하고 또 요거 했을 때는 이 신청해갖고 심사 청구를 했을 때는 심사 청구 이 신청 그대로 집행해 나가고 심판 청구도 그대로 집행을 행정 집행을 계속 해 나가지. 이거 해가지고 이거 했다 해서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잘 봐요. 그래서 처분 집행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으로 행정 집행이지 상고심을 했다 해서 하고심은 어떻게 돼? 무시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만 압류 재산에 대해서 잘 들어. 아까 세금을 얼마 밀렸는데? 1억이 밀렸는데 여러분의 건물을 100억짜리를 압류해 나간다. 가격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이게 부당한 거죠. 10억짜리는 이해가 가는데 100억짜리 너무 크다 이거. 이렇게 되면 정부도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알아요. 위법 대상인 거 알아요. 그러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세무 공무원들이 많아. 뺏어간다고. 그러면 바로 공매처분해서 팔아먹는 게 아니고 30일간 기다려줘. 요게 진짜 세금 가오나 안 가오나 가만히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래도 안 내지. 30일까지 기다려준다. 이거는 보류한다. 그런데 한매 특약 보류하고는 전혀 달라. 이거는 연장한다는 뜻이고 그 한매 보류는 특약한다는 뜻이고 특정 계약이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류한다. 그러면 세무서장이나 여러분 시장 군수에서 압류를 해갔다면은 그 구청에서 30일간 기다려줘. 세금을 내라고.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공매처분 해버려. 세금 받고 나머지 돈 돌려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지금 말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청구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행정 집행 정지가 부정지가 스톱하지 않는다. 계속 각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런 부당한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30일간 공매하지 않고 기다려준다. 보류한다. 우리 쪽에서는 기다려준다고 말이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될 때 이게 며칠로 나왔냐니까 60일로 나왔다고. 요게 이 지문에서 30일 반드시 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어떻게 한다? 보류한다. 아니면 어떻게? 보류한다. 30일 안에 보류한다. 연장해준다. 기다려준다.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쪽에서는. 그럼 30일 지나도 안 된다. 그럼 공매 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여러분한테 또다시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30일을 그러니까 청구를 했죠, 그래. 30일 했는데 이거 팔아야 될까 이거 압류를 했으면 국가 쪽에서는. 졌다니까. 졌으면 기각이 된 상태에서 결정됐잖아요.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당하게 뺏어갔는데 30일간 기다려준다. 그리고 30일 안에 상환하면 다시 이걸 재산권을 넘겨주는 기고, 불복 청구인한테, 우리한테, 납치업문자한테 넘겨주는 기고, 아니면 몸값은 공매처분에 들어가는 게 이거.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설명 아무도 못 알아들어. 자,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고 여러분이 서류 송달이란 말이 나와 있죠. 자, 이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여러분 민법과 같습니다. 도달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까? 물론 두 개 다 민법에서는 있죠. 그런데 전부 대원칙은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맞죠? 자, 그 정도 여러분 알면 되고 넘기세요. 자, 뭐냐 하니까 어디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유치송달하고 공시송달을 좀 공부를 하시라 이 말이죠. 시험에 나올 거는. 자, 유치송달, 공시송달. 자, 이것도 민법에 다 있는 건데 사실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유치송달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지금 서류를 가져갔잖아요. 집에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멀쩡한 사람인데 그 배우자가 집에 있어. 예를 들면 또 성년, 자녀가 있어. 대학생이 있어. 대학교 4학년짜리가 있어. 근데 서류를 제출했더니 거부를 하는 거야. 안 받겠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겠다. 그럼 던져놓고 오면 돼. 던져놓고 오라고. 이게 유치송달이야. 무슨 송달? 유치송달. 정당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 초등학교 1학년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서류를 맡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건 안 되는 거지. 멀쩡한 사람인데 거부를 하면 던져놓고 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유치송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사실 그 보다시피 공시송달 사유가 거기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죠. 서류 한 장 전달하는데 젠장 미국에 있다. 그거 들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문제가 발생하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는데 잘 들어요. 그럼 공시송달은 대부분 어디 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신문에 하죠. 신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청 게시판 같은데 이런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람이 주소도 분명하죠. 거소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불분명하죠. 그러면 공시송달, 전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입니다. 그 다음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그래서 받을 사람이 없어요. 또 세무 공문이 2번 이상 쫓아가도 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전부 이 공시송달은 받을 자가 불분명할 때 공시송달이 되는 것이고 이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보다시피 뭐가 있냐니까 그 효력은 도달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이거는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민법에는 2주가 돼가 있죠. 2주가 돼 있을 겁니다. 민법 잘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건 똑같아. 그래 2주가 얘는 14일. 날짜로 치니까 14일이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공고 방법을 여러분이 해놨어요. 그 국세 같은 거는 정보통신망에 인터넷에 띄워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메일로 다 보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무서에 그 게시판이나 간보, 공보 이런데 일간 신문에 이런데 이제 여러분 공개를 해서 해당자가 알아보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시송달인데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났는데 바로 그 유치송달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문제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송달은 쉽게 말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은 뭐 한다? 두고 오면 된다. 좀 가격하게 말하면 떠지놓고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조세 총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하려고 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는데, 근데 한 번 더 내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한테 바로 우리의 권리를 찾는 납세 의무자의 구제 정책의 일종입니다. 목적은. 그 다음에 이 불복 청구인 우리입니다. 우리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납세 의무자고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정인 이런 사람도 다 해당자가 되면 부당 청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청구를 해서 여러분 그건 이걸 찾아 먹으라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청구 기간은 전부 다 국세, 지방세 구분 없이 90일. 전부 결정 기간도 90일인데 국세 하나 바로 이의 신청 시는 며칠 안에 결정해 준다? 30일 안에 해결해 준다. 이제 자, 이 결정 기간에 통지서가 안 날라온다. 그러면 상고심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상고심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결정 이전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요거 알아두고. 이제 그리고 요거 요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각각 집행이 된다. 아니면 하나는 없어진다. 각각 집행이 된다. 아까 청구 호려. 그런데 부당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1억짜리 세금을 갖다 100억짜리 건물을 뺏어가지고 압류를 했다. 적어도 이 부분인지 알지? 해도 너무 했으니까. 그러면 납세자한테 세금이 더 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을 주는 거죠. 30일 동안 기다려 놨다가 그래도 안 주면 내가 공매처분 해줍니다. 정부가 챙기고 나머지 여러분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30일이라는 걸 주의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 한 번 더 내가 실무에 가면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시, 군, 구세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도시나 또 우리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단체장이 돼요. 이게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다시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규정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세 넘어갑니다. 자, 지방세에서 꼭 공부를 해야 될 게 바로 여러분이 그 뭐가 있냐 하니까 바로 간주 취득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하죠. 자, 50페이지 한페 봅니다. 자, 지방세법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전부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규정을 할 때 지방세법. 자, 이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대부분 세목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조세 총론에도 있다시피 자,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또 우리가 보면은 지방소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우리가 지방교육세 그리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리고 자, 잘 들어요. 다른 책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자원을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부 요걸 봐야 돼요. 시설, 소방시설. 그래서 요거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정 부동산이 뭔데요? 건물입니다. 건물. 자, 요런 등이 우리가 지금 현재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재산세 됐습니까? 자, 요거는 전부 여러분이 광역단체 조세다.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 세다. 광역단체 조세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요거는 구에서 부과합니다. 구청에서 부과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등록면허세는 일단 도세입니다. 도세. 도세고, 도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구청에서 부과합니다. 어디서 부과해? 구청. 그래서 구세입니다. 구세.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요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개정 사항을 아나 모르나 해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등록이익 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시 이른바 광역단체 조세였습니다. 근데 개정되기로 바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부과할 때는 바로 구청에서 부과한다. 이래서 구세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고. 또 이것도 일종의 그래요. 서울에서 만약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강남에서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반은 구청에서 묻고 그래야 이해가 가지. 반은 특별시에서 묵습니다. 그런데 부과의 주체는 누구냐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거뒀다. 서울에서 강남구청에서 1억을 거뒀다. 그러면 5천만 원 서울 특별시 주고 5천만 원 저거 먹는 거야. 구청에서 먹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간주 취득이 지금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그거 보면 50페이지. 뺐어요. 자, 이 파트는 다른 법률에 없는 내용이고 유일하게 세법에만 있는 취득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세법에서 출제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세법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취득으로 본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라? 취득으로 본다. 볼래 봐. 자, 주목. 여러분이 지금 뭐냐니까 이게 집이다. 집을 사야 취득세를 내는 기라. 본래는 땅을 사야 내는 거야. 건물을 사야 내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내 땅에 내 건물에 뚝딱뚝딱 해갖고 가격을 높이는 거라. 가격을 높여. 그럼 재산 가치가 늘었다 이거. 정부가 용서할 수 없다. 네 올린 것만큼 세금 내라 이거야. 이게 바로 취득으로 본다 해서 의제취득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목 변경 등으로 하여, 자, 밑줄 거라. 그 가액이 증가해야 돼. 가액이 증가해야 세금이 있는 거지. 이 행위를 했다서 세금이 있는 게 아니야. 가액이 증가해야 돼. 지목 변경을 해서 가액 증가가 없다. 그럼 취득이 아니야. 지목 변경을 해서 가액이 늘어야 돼. 그게 취득이라. 가격 변동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자, 주목하세요. 지목 변경. 또 우리 전부 다 뭐야? 이 건축물 개수. 예. 그 다음 가점 주주 취득. 예. 또 차량 등 종류 변경. 쭉 있지? 책에 있으니까 쓰지 마. 나중에 요약집에 다 들어가 있어. 자, 설명이나 들으라면. 자, 그러면 이걸 했는데 지목 변경은 대부분 노는 좀 변경이 어렵습니다. 행정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부동산을 살 때는 세상 팔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걸 살려면 밭을 사는 게 좋다. 그래야 지목 변경도 용이하고 나중에 뭐 재산 가치에 높이는 거는 밭이나 노는 상당히 행정상 규제가 좀 많아. 일반적으로 그렇지 다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밭일 때는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1억이라. 이게 공시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밭인데 이걸 갖다가 대지로 전환을 해. 지목을. 그러면 사용도가 높지. 그러면 개론에서 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게 하니까 막 1억 한 8천이 됐다. 와쇼, 얼마나 뛰노? 뛴 것만큼 취득으로 보는 거야. 올라간 것만큼 취득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억인데 1억이 되면 취득이 아니야. 그냥 지목 변경일 뿐이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야 취득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건축물 개수,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뭐 한다? 리모델링. 예. 그래서, 누가 그래.
내가 하도 바빠갖고 머리를 못 감고 돌아다녔어. 사실. 그래서 어디 가니까 교수님 어째 요즘 좀 이 말도 하시고 해. 그래. 야, 이 양반아. 어? 부동산 하는 사람 이발이 뭐냐? 이 리모델링이라 그래야지. 메이크업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라. 그건 많이 웃었는데, 그게 부동산 하는 사람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죠. 건물이, 여러분이 그만큼,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들인 것만큼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 취득세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건물을 말하지 토지를 개수했다는 말을 안 하죠. 토지는 행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 용어를 쓰지 토지를 누가 개수 변경을 합니까? 그런 말 안 씁니다. 그 다음 가점주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독점주조죠. 그래서 지분이 얼마냐니까 50% 초과. 얼마 초과? 50% 초과. 50% 초과라는 게 50% 넘어야 돼. 50%는 안 돼. 그럼 지분이 뭔데?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 소유권에 대한 비율.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하 요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본래는 요 가격인데 요렇게 올라라 이 말이야. 오른 만큼 취득이다. 요게 가표가 되는 거야. 8,000원선 8,000이 가표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래서 그 가액 증가분을 이게 가세 표준이라 그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모아 취득세를 줄 거. 취득세를 이게 몇 프로냐니까 그 가액이 2%를 정해요. 2%가 천분비 아이가? 천분비니까 천분의 20이지. 100분비에서 동그라미 더 쳐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정리를 좀 해놔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가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여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나와 있지. 시험 치러 가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법령의 정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란 말이 나오면 뭐 행자부 령 하는 거 전부 법령입니다. 법령.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자, 여기서 85제곱미터 공동주택 개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외한다는 것은 왜 제외하냐니까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외하고 이런 개수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는데 성강기 교체한다든지 또 그 발전시설 같은 거 20kW 이상 또 보일러 시설, 이 보일러 난방 시설을 하니까 여러분이 저 에어컨 저거 말해요. 중앙 처리 장치를 말합니다. 중앙. 백에서 나오는 거 있죠. 백에서. 백에서 나오는 천장에서.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거. 이런 시설을 말하죠. 또 그 부착 금고. 특히 뭐 은행에서 이 금고를 많이 사용합니다. 각종 교환 시설. 그러니까 건물의 부자 시설인데 공법으로 던지면은 이게 전부 여러분 공법에서 말하는 대수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기둥 3개를 갖다가 교체를 한다든지 또 보호 3개를 갖다가 교체를 하고 3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설도 다 이 개수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좀 알아놓고 정리를 해놔야 하는데 토지 지목 변경하고 또 차량 기계 선박 등 종류 변경 해놨지?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버스하고 트럭하고 차이가 뭡니까? 뭐 한 개는 뭐 타이어가 몇 개고 한 개는 타이어가 2개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덮개가 있나 없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덮개를 씌워놓으면 버스고 뜯어보면 트럭이야. 물론 차이는 있지만은.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트럭을 버스로 만들 수 있고 버스도 트럭을 개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선박도 일반 선박을 고급 선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개조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 올라간 것만큼에 대해서 취득으로 봐갖고 취득세 2% 때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간주 취득 세율은 2%다. 몇 프로? 몇 프로? 네. 자, 그래서 지목 변경돼서 그거는 꼭 알아놔야 되고 토지의 지목 변경을 사실상 변경했나 공부상 변경했나?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늘어야지 그 가액이 늘지 않으면 취득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이 말은 납세 의무자가 현재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고? 현재 소유자. 취득으로 본다 하면 이 말은 뭔데? 취득세 내야 된다 이 말인데 누가 내야 되는데? 변경 당시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 가점주주를 잘 보세요. 가점주주. 그래서 가점주주는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주 집단체를 말합니다. 주주 집단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독가점이란 말을 썼잖아요. 본래 독이란 말이 욕이거든요. 욕. 그래서 한나라 제도권에서 어째 욕을 쓸 수 있나 해가지고 이제 가점이란 말로 좀 변경을 시켰는데 이른바 독점주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중심을 한다면은 그와 관계되는 친족 관계가 전부 결합된 주식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가점주주는 지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계되는 친족 관계의 연합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상장법인 주식이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다시피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입니까? 50% 이상입니까? 50% 초과. 자, 밑줄 거. 50% 초과. 밑줄 꺼서 자, 고개는 50% 초과가 딱 나오면 중요한 게 가점주주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취득세 2차 납세 의무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적어놔라. 2차 납세 의무와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취득세 가점주주는 취득세 2차 납세 의무와 또 뭐가 있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본래 법인의 물건을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법인이 납세 의무자죠. 근데 법인이 세금을 다 못 낼 입장이 되면은 가점주주가 그 부족분을 내줍니다. 이게 제2차 납세 의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자, 가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했지. 여러 사람으로 결합된 주주의 집단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회사의 지분이 30%가 있고 여러분 동생이 20%가 있어요. 또 여러분 또 집사람이 또 한 10%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공유물에 이걸 사면 가점주주가 물건을 사면 그 가점주주의 공동재산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못 내면 형이 내주고 형이 못 내면 내가 내주고 이게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 가점주주는 취득대에서 연대납세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제2차 납세 의무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미연에 가서 보는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본다. 이 말은 바로 설립 이후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후에? 법인 설립 이후의 취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에 나와 있죠. 이 경우 법인 설립, 자, 빨간 거로 네모로 딱 해놓으세요. 그 말만 나오면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요 말만 딱 나오면. 법인 설립 시에 여러분은 지분을 취득하면서 가점주주가 된 경우, 즉 말해서 지분이 50% 초과가 되는 경우 이 말이거든. 가점주주가 되는 경우란 말은 주식 지분이 5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 말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예, 이게 8번이나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죠. 이게. 자, 잘 들어요. 이걸 외우지 말고 외울 걸 외워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법적 취지가 뭐냐 하니까 이 비상장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최소의 자본이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 말이 1000억이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기업을 세우는데 투자를 하면 결국 거기서 고용 창출도 되고 난주 소득도 창출되고 제2차의 세금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기업을 세우는 자한테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좋다 아마 회사 세울 때 너가 물건 사는 거는 취득세 안 받을게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인 세울 때 가점주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사 세울라네 세금 낼라네 돈이 다 어디노? 그 대신에 세금만 빼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취득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문을 잘 보세요. 그 박스를 잘 보는데, 자, 설립 시점 가점 주주가 되나 안 되나 지분을 봐야 돼요. 설립 시점 55%죠? 예. 그럼 이 사람은 가점 주주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지분 내나 55%죠? 설립할 때니까. 그럼 과세 제외, 납세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설립 시점 55%인데 현재 지분이 얼마야? 65%. 자, 얼마나 늘었어? 주식을 사고 모았으니까 10% 늘었지? 그러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 10%는 예를 들어 남기고 중요한 거는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걸 알아야지. 자, 근데 설립 시점 45%는 가점주주가 아니지. 50%가 넘어야 되는데 45%니까 일반 주주, 소액 주주지. 예.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현재 이제 이 45% 가진 사람 설립 시점 45% 일반 주주였는데 소액 주주였는데 자꾸 그 회사에 주식을 사다 모으는 거야. 그 현재 얼마가 되냐니까 60%. 이른바 최초 가점주주가 됐어. 최초 가점주주는 지분 전부를 과세한다. 그럼 60% 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60% 10%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그 포인트 지금 진하게 해놓은 거 있지. 그걸 잘 봐놔야 돼. 자, 그 다음 법인 세울 때 지금 뭐야? 55% 가점 주주였지. 그죠? 근데 지분을 팔았어. 파니까 현재 지분이 얼마고? 40%. 또 팔았지. 아, 또 샀네. 그럼 5%, 45% 늘었지. 그래도 아직 이 상태는 가점 주주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또 현재 지분이 얼마나? 계속 사서 60%. 그럼 60%하고 그 나머지 비율은 내가 전에 설명할 때 봐요. 요거 이렇게 비교할 때는 항상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지분을 보니까 최초 지분이 55% 아이가. 그 다음 지분을 15% 팔았으니까 얼마고? 40%. 또 5% 사들였으니까 45%. 그 다음 또 얼마예요? 그 지분을 보니까. 자, 그 다음 60%제. 자, 그래서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 비교할 때는 현재 지분하고 과거 지분하고 최고 지분하고 비교를 해야 돼. 중간 비율은 생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는 늘었지만은 세금이 없어. 왜? 가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 가점주주가 되거나 가점주주가 돼야 세금이 있는 거거든. 취득세. 자, 요래 비교하니까 요게 얼마 늘었노? 5% 늘었지? 요걸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야. 물론 이제 요거다가 가격에다 곱해가지고 세금을 구해. 그래서 지분 올라간 것만큼 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